원내대표가 당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여기다 이런 방법 그것도 없어요. 더구나 협치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의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전혀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도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걸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는 뭐 무슨 앵무새처럼 말만 하는 것입니까? 무시하고 지금 급속히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시 이 채택을 시도하고 있는데 본안상의 문제하고 그 내용상 그다음에 절차상의 문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이 저희들 청문회 임할 때도 국정의 발목 잡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신상털기를 떠나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역대 청문회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중단도 없고 정해도 없고 고함도 없고 정말 조곤조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의 진행해 왔습니다. 그 초기에 제가 그 모두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후보자 내정자가 얼마나 자료 협조에 비협조적이냐 하면은 우리가 실망을 넘어서 분노에 가까웠다. 뭐 본인하고 또 일부에서는 무슨 80몇 프로 보는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자료 아직까지도 제출되지 않았죠. 꼭 기본적인 자료 모든 후보자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제출이 되지 않았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고문을 열어보기 위해서 금고키를 달라고 했더니 금고키가 아닌 현관 열쇠, 안방 열쇠, 건너방 열쇠 수백 개를 가져왔습니다.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83%, 85%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꼭 필요한 자료, 그것도 개인 사생활의 보호가 아니라 그게 제출됨으로써 오히려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억측과 무리와 그다음에 비난을 갖다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안 내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 청문회에 임했는데 밝혀진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청문위원들 의견도 그렇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당의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까지 제시하면서 청와대 대통령께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까지도 오늘 아침 8시 반까지 우리 대표의 그야말로 진정 어린 국정을 갖다가 협치의 장으로 끌고 가기 위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도 아무 얘기 없는 거예요. 그러고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 들어왔는데 우리들이 들어온 것은 오늘 여기에서 채택 여부, 내용의 가부 여부를 갖다가 우리가 동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철회하라는 얘기입니다. 철회하라는 것을 갖다가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에 그다음에 본인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서 철회해야 되는 것만이 우리가 강조하기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에 대해서 어떤 의식도 표시할 수 없을 것이고 아마 끝나게 된다면 얘기를 듣고 우리는 아마 집단 퇴장하게 될 것입니다. 박명준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또 국민의 대표로서 청문회에 참여하셔갖고 또 어떠한 의견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뭐 참석해 주신 데서 감사드리고요. 이 총리 청문회 결과 사실 이 문제가 총리 청문 문제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관들의 청문회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혔던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대해서 입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승자박이기 때문에 결자 해지가 답이다라고 대통령에게 입장을 요구했는데 결자 해지 못하고 결국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만 다시 말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면이 국면인지라 부적격 의견으로 결과보도 채택에 동참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이 전국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교한 강효상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효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당 저희 청문위원들은 정말 이번 청문회가 생산적인 결과를
나와서 정말 새 정부 출범에 저희가 적극 협조하자는 자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료가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거의 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기자회견을 하고 또 보이콧까지 검토했지만 그러나 일단 청문회에 임하자라는 그 대승적인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기간 이틀 동안이라도 저희가 자료가 도착하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관수 의원님께서 이제 결정적 하자가 이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 청문회는 그런 그 결정적 하자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필요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번 청문회는 정말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와 절차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출은 그야말로 과연 공직자로서 그린 강매를 했느냐. 처음에 공기업에서 2점 팔았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소득세 자료를 제출하니까 5점이 나왔고 끝내 개인들에게 몇 점이 팔았는지 자료는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탈세의 가장 기본적인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인데 이것도 안 나타났고요. 또 전세금을 누가 냈는지 통장 사본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증여세 문제 이런 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그 민주당 측에서 공약한 5가지 중에는 탈세도 있는데 이 탈세 문제가 클리어가 안 된 겁니다. 탈세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김광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했습니다. 이 청문회 일자만 지나면은 된다. 그냥 고발만 하고 적당히 벌금만 내고 지나가면 된다. 아주 나쁜 선례입니다. 그 당비 5천만 원을 대납한 불법 당비 사건의 주범인 그 이경호 전남도 특보가 나타나서 정말 국민 앞에 선서를 하고 제대로 증언을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이 문제가 규명이 되는 것이지 그것 증인이 회피하고 피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후원금 입법 로비 의혹입니다. 이것도 과거에 여러 비슷한 사건과 비추어 봐서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해명만 듣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위장 전입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 참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검증을 하는 곳은 바로 국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검증을 받는 곳이 정부고 그런 검증을 받는 사람을 이렇게 추천하는 제안하는 쪽이 청와대인데 오히려 검증을 받고 검증을 당하는 쪽에서 오히려 기준을 내놓고 인준을 해달라. 이 기준에 자기들의 셀프 기준, 자의적인 기준을 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압박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선우가 잘못된 어불성설이다.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장 전입의 성격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 했는데 과연 국민들께서 이게 부동산 투기가 더 나쁜 것인지 아니면 교사가 강남에 있는 학교에 전입하기 위해서 그 위장 전입을 한 것이 더 악성인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것인데 그것을 청와대가 판단한다는 것도 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하나 이 청문회에 대해서 정말 유감은 정말 사상 처음으로 이 문자 폭탄이라는 이 정말 그 나쁜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경대수 의원님께서 정말 자기 신상에 정말 아픈
개인사도 정말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국민의당의 이현주 의원도 많은 그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런 특위의 정상적인 판단과 검증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특위 차원에서 아무런 유감 표명이나 아무런 고발이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 불과 몇 달 전에 야당으로서 정말 그 날카롭고 그런 검증을 해오셨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말 많은 그 총리 후보자, 장관들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물론 결정적 하자가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런 지나친 검증에 대해서 저는 이번 청문회에 앞서서 여야가 뒤바뀐 만큼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진솔한 유감과 사과 표명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저희가 사과를 듣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짚고 넘어가야 저희도 협조할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어떤 자료 협조나 증인들이 불출석한 자료 협조가 안 되고 증인들이 불출석한 이런 판단의 어떤 기준이 판단의 요건이 마련되지 않는 청문회를 저희가 그대로 동의해 준다면 국회로서 또 저희 공당으로서 정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말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정말 나쁜 선례를 남긴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동의를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이낙연 후보자께서 성의 있는 협조를 해주시는 길만이 동의를 받고 새 정부가 원만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그 이철희 의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이철희 의원님이 몸담고 계시는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우선 이와 같은 그 청문 방식을 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과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한 5대 비리자 배제 원칙, 이걸 이유로 전 정권에서 후보자 지명한 사람들이 많이 낙마되고 그랬던 게 현실입니다. 그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청문위원들은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우선 이 청문회를 시작할 때 과거와는 다른 청문회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자. 국민들이 항상 청문회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파행과 고성이 오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실망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따질 건 따지되 품위를 유지하는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저희들끼리 결의를 하고 이 청문회에 임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과연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적격이 있는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주로 따졌는데 지금 앞에서 우리 박명재 의원님을 비롯한 저희 청문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이 지금 전혀 해소가 안 됐다 이렇게 저희 당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부분만 해도 과연 그 교사직에 좋은 자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전입한 부분이 그렇게 가벼운 것인가? 또 세금 탈루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우리 이 후보자께서 그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것인가? 또 그 다음에 그림 강매 의혹이라든지 보훈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지금 사실 아닙니까? 또 저희들 우리 전혜숙 의원님께서 국민의 70%가 지금 다 임명 동의에 찬성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그 국민들께서는
국정 공백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걸 그렇게 돼야 된다. 뭐 70%의 그 여론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그냥 묵고하고 넘어간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나 김상조 후보자 등등의 이 5대 비리자 배제 원칙 이게 입에되는 사항은 우리 청문회에서 더 이상 문제를 삼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개선책으로 나온 게 2005년도 이전에 5대 비리 배제 해당 사항은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그 이후에 거만 지금 청문 기준으로 삼자라는 의견이 여당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과거에 청문회 할 때 그 이전 거 갖고 줄줄이 다 낙마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와 같은 내용을 지금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한 방편으로 5대 비리자 배제 원칙을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바꿔갖고 대통령께서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는 앞으로 청문회를 야당 부분은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의원총회를 했는데요. 저희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가 이 5대 비리자 배제 원칙을 못 지킨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을 하고 그 앞으로의 방침을 밝히셔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한 부분에 관해서조차도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러면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하고 동의해 주겠다는 얘기냐고 거꾸로 저희 당 한국당 의원들은 저희 청문위원들의 그 의견 제시가 부적절했다라고까지도 저희가 비판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똑같은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저희 당 대표인 정우택 원내대표가 정론관에서 밝힌 그 이유처럼 이번 그 후보자 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오늘 전체 회의에서의 그 결의는 철회돼야 된다. 오늘은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저희 당 입장이라는 걸 밝힙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 청문 보고서의 채택, 이것은 새 정부의 소위 그 협치와 소통에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께서 의사진행 방해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의사진행 방해가 아닌 의사진행의 합리성 문제를 논의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근이고 아까 많은 설득 노력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만 그 설득 노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만나서 이 기준에 그대로 동의해달라는 것이 설득이 아니고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갖다가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설득이지 단순히 사람을 만나서 도와달라 하는 그것은 설득 노력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승적 차원의 협조 또 새로운 합리적 모델의 설정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동의합니다. 그럼 그와 같은 노력은 그와 같은 바탕은 누가 더 해야 될 것인지 어느 쪽에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누가 어느 쪽에 이 더 많은 이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그리고 대승적 차원의 협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인가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우리 오늘의 결정들이 여기에 이런 거 임하는 태도가 앞으로 새 정부의 국정협조에 혹시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혹은 목리를 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 비칠까 봐 정말 많은 고심과 그리고 고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 오늘 갖다가 이게 거울 삼아서 그야말로 국정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관점을 두고서 협조할 부분은 또 협조하고 앞으로 또한 우리들이 관철하고 지켜나가야 될 원칙은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박명재 의원님 감사합니다.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지금 그 5대 비리이자 배제 원칙을 위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거는 평소 준비된 대통령을 말씀하신 지금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옳은 주장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이 원칙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걸 밝히지 않으시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총리 후보자 인준을 그대로 넘어간다면은 앞으로 지금 이미 문제된 후보자들에 대한 그 청문회를 할 수가 없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오늘 이 전체 회의는 좀 더 이상 진행을 마시고 다시 그 절차를 밟아주시고서 요청을 합니다. 예. 오늘 청문회까지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이 향후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 국회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잠깐만. 저희들 청문위원들이 마지막 의견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전체 회의를 계속 진행해서 이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 가부 의사 표현 없이 퇴장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퇴장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왕 퇴장을 결정한 마당에 또 남아있기가 그러니까, 나머지 그 고발 건에 관해서는 나머지 위원님들한테 결정을 임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 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경과 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 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이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불출석 중인 고발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 중 5월 25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이정호, 전승현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발키로 의결한 증인에 대한 고발장의 내용 작성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이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만하게 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인내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준 전상수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위원, 보좌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 정말 이번 청문회가 생산적인 결과를 낳아서 정말 새 정부 출범에 저희가 적극 협조하자는 자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료가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거의 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기자회견을 하고 또 보이콧까지 검토했지만 그러나 일단 청문회에 임하자라는
대승적인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기간 이틀 동안이라도 저희가 자료가 도착하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관수 의원님께서 이제 결정적 하자가 이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 청문회는 그런 결정적 하자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필요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번 청문회는 정말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와 절차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출은 그야말로 과연 공직자로서 그린 강매를 했느냐. 처음에 공기업에서 2점 팔았다 그러다가 박명준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또 국민의 대표로서 청문회에 참여하셔갖고 또 어떠한 의견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참석해 주신 데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 총리 청문회 결과 사실 이 문제가 총리 청문 문제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관들의 청문회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혔던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대해서 입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승자박이기 때문에 결자 해지가 답이다라고 대통령에게 입장을 요구했는데 결자 해지 못하고 결국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만 다시 말씀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면이 국면인지라 부적격 의견으로 결과보도 채택에 동참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이 전국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효상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효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83%, 85%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꼭 필요한 자료, 그것도 개인 사생활의 보호가 아니라 그게 제출됨으로써 오히려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억측과 무리와 그다음에 비난을 갖다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안 내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 청문회에 임했는데 밝혀진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청문위원들 의견도 그렇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당의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까지 제시하면서 청와대 대통령께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까지도 오늘 아침 8시 반까지 우리 대표의 그야말로 진정 어린 국정을 갖다가 협치장으로 끌고 가기 위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도 아무 얘기 없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 들어왔는데 우리들이 들어온 것은 오늘 여기에서 채택 여부, 내용의 가부 여부를 갖다가 우리가 동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철회하라는 얘기입니다. 철회하라는 것을 갖다가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에 그다음에 본인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서 철회해야 되는 것만이 우리가 강조하기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에 대해서 어떤 의식도 표시할 수 없을 것이고 아마 끝나게 된다면 얘기를 듣고 우리는 아마 집단 퇴장하게 될 것입니다. 원내대표가 당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여기다 이런 방구 그것도 없어요. 더구나 협치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의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전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것도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걸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는 뭐 무슨 앵무새처럼 말만 하는 것입니까? 무시하고 지금 급속히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시 이 채택을 시도하고 있는데
본안상의 문제하고 그 내용상, 그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이 저희들 청문회 임할 때도 국정의 발목 잡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신상털기를 떠나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역대 청문회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중단도 없고 정해도 없고 고함도 없고 정말 조곤조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기에 진행해 왔습니다. 그 초기에 제가 그 모두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후보자, 내정자가 얼마나 자료 협조에 비협조적이냐 하면은 우리가 실망을 넘어서 분노에 가까웠다. 뭐 본인하고 또 일부에서는 무슨 80몇 프로 보는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자료, 아직까지도 제출되지 않았죠. 꼭 기본적인 자료, 모든 후보자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제출이 되지 않았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고문을 열어보기 위해서 금고키를 달라고 했더니 금고키가 아닌 현관 열쇠, 안방 열쇠, 건너방 열쇠 수백 개를 가져왔습니다.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득세 자료를 제출하니까 5점이 나왔고, 끝내 개인들에게 몇 점이 팔았는지 자료는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탈세의 가장 기본적인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인데 이것도 안 나타났고요. 또 전세금을 누가 냈는지 통장 사본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증여세 문제 이런 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그 민주당 측에서 공약한 그 5가지 중에는 탈세도 있는데 이 탈세 문제가 클리어가 안 된 겁니다. 탈세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김광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핵심 증언들이 불출석했습니다. 이 청문회 일자만 지나면은 된다. 그냥 고발만 하고 적당히 벌금만 내고 지나가면 된다. 아주 나쁜 선례입니다. 그 당비 5천만 원을 대납한 불법 당비 사건의 주범인 그 이경호 전남도 특보가 나타나서 정말 국민 앞에 선서를 하고 제대로 증언을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이 문제가 규명이 되는 것이지, 그것